평화로운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뜨고 따뜻한 계란 요리, 토스트 2조각,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에게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일상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먹어왔다면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사람들이 달걀에 대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와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똑똑하게 먹는다는 것은 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고 놀랍게도 해로운 습관 중 하나인 아침 달걀을 흰 빵이나 정제된 곡물과 함께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해하게 들리시죠? 수년 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고 편안한 아침 식사인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 2조각에 의존해 왔습니다. 빠르고 익숙하며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조합이 몸에서 건강에 해로운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흰빵은 천연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먹으면 몸은 매우 빠르게, 너무 빠르게 소화합니다.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몸은 인슐린을 급격히 방출하여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로가 몰려오고 멍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다시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패턴이 특히 매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혈당 변동은 심장병, 관절염, 심지어 기억 상실이나 혼란과 같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달걀은 가장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뇌 건강을 위한 비타민 B7,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원하는 콜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흰빵이나 설탕이든 시리얼과 같은 잘못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많은 이점을 상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달걀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접시에 더 나은 파트너가 필요할 뿐입니다. 흰 토스트 대신 통곡물 또는 발화 곡물 빵으로 바꾸세요. 이러한 선택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강력한 항산화제를 제공하는 구운 고구마와 함께 달걀을 먹을 수도 있고 옆에 귀리강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이러한 더 현명한 선택은 맛이나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높이고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하며 아침 식사에 작은 변화가 하루 종일 기분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지만 몸의 영양소 흡수 능력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는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달걀과 함께 홍차나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들리시죠? 결국 차는 종종 항산화제와 진정 효과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달걀과 같은 고단백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차가 철과 단백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합니다. 채는 탄닌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항산화 특성이 있지만 음식의 단백질과 철에 결합하여 몸이 분해하고 흡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달걀 한 접시와 같이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 있더라도 모든 이점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철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단백질은 근력, 치유 및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몸이 이러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지속적인 피로감, 뇌 흐림 또는 심지어 쇠약감, 현기증 또는 숨가쁨과 같은 빈혈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치부하지만 진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마시는 음료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식사 중에는 홍차나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대신 식사 전후로 최소 30전 60분 후에 차를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방해 없이 음식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달걀과 잘 어울리는 아침 음료를 찾고 있다면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셔보세요. 오렌지 주스의 비타민 C는 실제로 철분 흡수를 향상시켜 달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따뜻한 음료를 선호한다면 탄닌이 없고 소화를 돕는 카모마일이나 페퍼민트와 같은 허브차를 고려해 보세요. 이와 같은 작은 조정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에너지, 더 날카로운 집중력 및 더 강한 전반적인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결책이 아침 음료를 바꾸는 것만큼 쉬울 때는 의도적인 습관이 몸에 필요한 연료를 조용히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달걀을 요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흔한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우리들에게는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와 선택하는 요리 방법이 관련됩니다. 기름으로 요리하는 것이 달걀을 맛있게 만드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들어봤지만 잘못된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쁜 기름, 특히 식물성 기름과 버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름은 종종 튀김에 사용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열하면 분해되어 산화된 지방이라는 해로운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관절 통증, 심장병, 심지어 기억 상실이나 혼란과 같은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수많은 노화 관련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달걀을 요리하면 사용된 기름이 빠르게 분해되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인 자유 라디칼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만성 염증에 기여하여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버터와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같은 기름으로 요리하면 달걀의 비타민과 단백질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유지, 면역체계 강화 및 인지 기능, 저하 방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 비타민 E 및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민감합니다. 높은 온도나 품질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면 이러한 영양소를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기름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바꾸고 더 낮은 온도에서 요리하세요. 식물성 기름이나 버터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순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오일은 모두 심장에 좋고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오일에는 염증과 싸우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도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버터나 식물성 기름처럼 해로운 화합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달걀을 요리할 때 불을 낮추는 것입니다. 섬세한 영양소를 보존하고 기름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불 또는 중불에서 요리하세요.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을 좋아한다면 부드럽게 저어주고 센 불은 피하세요. 낮은 온도에서 튀기면 달걀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면서도 영양가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을 삶거나 찌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방법은 기름이 전혀 필요 없이 달걀의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찌는 것은 부드럽고 달걀의 질감을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유지하면서 산화 과정을 완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입니다. 달걀을 요리하는 방식을 약간만 바꿔도 염증이나 영양소 손실의 추가 위험 없이 최대한의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실수를 다루었으니 훨씬 더 고무적인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달걀을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달걀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예상치 못했지만 강력한 조합인 달걀과 호박입니다. 처음에는 이 조합이 특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 특히 시력 건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축하할 만한 조합입니다. 호박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밝은 주황색 색소로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A는 눈 표면을 보호하고 저조도 시력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달걀, 특히 덜 알려졌지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한 노른자와 함께 먹어보세요. 이러한 영양소는 망막에 자연적으로 축적되어 내부 성을라스처럼 작용하여 해로운 청색광을 걸러내고 산화 손상을 줄입니다. 달걀과 호박은 함께 노화 관련 시력 저하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영양가 풍부한 팀을 이룹니다. 황금기까지 선명하고 날카로운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시력뿐만이 아닙니다. 호박은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가 느린 탄수화물과 장에 좋은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오전 중반의 급격한 에너지 저하나 아침 식사 후에 멍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걀의 고품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덕분에 이 조합은 근육 건강, 신진대사 및 뇌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식사에서 이 조합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아늑한 옵션 중 하나는 호박과 달걀 수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다가 신선한 호박 큐브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야채 육수에 넣어 끓입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믹서에 갈아준 다음 부드럽게 삶은 달걀을 넣어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합니다. 더 빠른 것을 원한다면 계피나 후추를 뿌려 구운 호박을 스크램블 에그나 반숙 계란과 함께 먹어보세요. 또는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따뜻한 호박과 달걀 죽을 끓여보세요. 소화에 부드럽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간단하고 다채로운 듀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미각을 위한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특히 시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달걀을 찾을 때 접시에 황금빛 호박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눈과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사과입니다. 많은 아침 식사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 에너지 수준 및 영양소 흡수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과일은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소화 시스템을 위한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작용하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입니다. 펙틴은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늦춰 몸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달걀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유용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느려지고 특정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사과는 그 과정을 완화하여 달걀을 위해 더 부드럽게 만들고 무겁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과는 또한 비타민C를 건강하게 제공하는데 비타민C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달걀에 들어있는 영양소인 철분 흡수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음식의 철분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철분 결핍이 필요, 현기증 및 뇌 흐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접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삶은 달걀과 사과, 슬라이스는 장과 에너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빠르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 또는 간식이 됩니다. 더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면 다진 달걀, 바삭한 사과 슬라이스, 잎이 많은 채소에 호두를 뿌리고 가벼운 레몬 또는 요거트 드레싱을 얹은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단백질, 섬유질 및 건강한 지방의 조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더 든든한 식사를 원한다면 으깬 삶은 달걀과 얇게 썬 사과 슬라이스로 만든 통곡물 샌드위치를 고려해 보세요. 사과의 아삭함은 신선함을 더하고 통곡물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준비하기 쉽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완벽한 이동식 옵션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조합이 가볍고 상쾌하며 깊이 만족스러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평소 아침 식사 루틴을 개선하고 싶다면 다음에 달걀을 준비할 때 사과를 드세요. 때로는 가장 간단한 변화가 안팎으로 최고의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편안한 맛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하는 고전적인 조합인 달걀과 치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아침 식사 즐겨찾기 그 이상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하면 특히 강하고 날카롭고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은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이 듀오는 영양의 보고가 됩니다. 먼저 각각의 식탁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달걀은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칼슘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므로 이러한 영양소를 식사에 규칙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즈를 넣어보세요. 체다, 고다, 스위스와 같은 특정 치즈는 칼슘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으며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하여 뼈 밀도를 보호하고 골절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숙성된 치즈에는 또한 장 건강을 지원하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몸이 실제로 섭취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잊지 마세요. 달걀과 치즈 모두 근육량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균형 감각, 이동성 및 독립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더 좋은 것은 계란 노른자의 콜린이 기억력, 집중력 및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치즈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와 결합하면 그 이점이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맛있고 강력한 조합을 부엌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치즈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달걀을 휘젓고
약불에서 부드럽게 익힌 다음 서빙 직전에 잘게 썬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를 넣고 섞으세요. 크리미하고 만족스러우며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더 고급스러운 것을 원한다면 달걀, 치즈, 잘게 썬 채소를 사용하여 미니 프리타타를 만들어 보세요. 식사 준비에 완벽하고 재가열하기 쉽습니다. 간단한 점심을 찾고 있다면 볶은 시금치나 토마토 위에 녹인 치즈 한 조각을 얹은 반숙 계란은 뼈, 뇌,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맛있는 접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한 음식이 아니라 똑똑한 음식입니다. 달걀과 치즈를 신중하게 결합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인 힘, 안정성 및 정신적 명료함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달걀을 요리할 때 치즈를 약간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과 미각이 감사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더 나은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개선한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변화 중 일부는 단 하나의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마도 내일 아침 흰 빵 대신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을 선택하거나 평소 마시던 홍차 대신 카모마일이나 페퍼민트와 같은 부드러운 허브차 한 잔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루 종일 더 활기차고 더 명료하고 더 균형 잡힌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완벽이 아닌 진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거나 전체 루틴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를 조합하고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의도적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조정들이 강력한 무언가로 합쳐집니다. 더 나은 소화, 더 튼튼한 뼈, 더 날카로운 기억력, 그리고 더 지속적인 에너지. 60세 이후에는 모든 식사가 단순히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당신이 그 선택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입씩 말입니다. 그러니 압도감을 느끼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개선할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아마도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로 달걀을 요리하거나 아침 식사에 구운 호박을 추가하거나 삶은 달걀과 함께 신선한 사과를 즐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이점이 쌓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도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70세 이상이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더 나은 관리에 반응하고 여전히 치유하고 적응하며 더 강해집니다. 특히 올바른 지원을 제공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 간단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더 나은 선택 하나, 더 건강한 교체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 그것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지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건강한 결정은 당신의 미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을 다루었고 만들어야 할 강력하고 건강한 조합들을 탐구했으니 이제 당신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걀과 관련된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었나요? 아마도 달걀을 흰 토스트와 함께 먹거나 아침 식사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잘못된 기름으로 요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은 더 나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러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고 지식은 힘입니다. 특히 건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도해볼 간단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통곡물 빵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접시에 구운 호박을 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건너뛰고 대신 상쾌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즐기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어려움, 또는 심지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책임을 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는 같은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새로운 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60세 이상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매일 더 현명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데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 자신감 및 활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요양원이 흔히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질병관리청 CDC에 따르면 14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그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적으로 그곳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하고 종종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요양원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독립성 상실, 높은 비용, 외로움, 일관성 없는 간호와 같은 문제들은 노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에만 의존할 때 발생하는 7가지 주요 위험과 대안적인 간호 옵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우려사항은 가벼운 걱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해결책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년기에 존엄성, 연결 및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을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개선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 1. 독립성과 자율성의 상실. 많은 노인들에게 독립성은 존엄성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자율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은 식사, 활동, 심지어 취침 시간까지 미리 정해진 구조화된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루틴은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먹을 것, 밖에 나가는 시간과 같은 간단한 선택조차 종종 빼앗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개인적인 주체성 부족은 좌절감, 우울증 및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세의 은퇴한 교사 김민지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요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수년 동안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는 이제 오후 5시 정각에 식사를 해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녀를 어른이 아닌 아이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시설 직원은 효율성을 위해 루틴이 설계되었다고 확신했지만 김민지 씨는 정체성의 심각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고립감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자율성을 잃으면 종종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감,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무력감은 자신감을 갉아먹어 개인을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옹호하거나 심지어 선호도를 표현하는데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주변 세계와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정서적 건강 외에도 자율성 상실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간병인에 의해 처리되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운동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때 식사를 준비하고 산책을 하고 심부름을 즐겼던 활기찬 개인은 공동공간에 수동적으로 앉아 다음 예정된 활동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활동은 근육 손실, 체중 증가 및 면역체계 약화로 이어져 노인들이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시설 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피해를 과소평가합니다. 간호와 안전을 제공하려는 의도이지만 현실은 많은 요양원이 개인적인 선택보다 운영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간호, 독립성을 증진하는 지원생활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 모델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탐색할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옵션을 통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유지하여 존엄성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보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독립성을 잃는 것은 작은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율성, 존중 및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험 2. 높고 지속 불가능한 비용. 요양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가장 간과되는 위험 중 하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시설에 입소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간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정적 현실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양원의 개인실 평균 비용은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며 이는 저축액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지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비용은 지속 불가능해져 가족들이 자금이 고갈되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일부 개인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 지원 간호가 가족들이 기대하는 기준을 항상 충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78세의 참전 용사 박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벼운 뇌졸중 후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평생 저축액 2억 5천만 원이 그의 간호 비용을 무기한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그 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가족들은 박철수 씨를 질이 낮은 의료급여 지원시설로 옮기거나 그가 필요로 하는 간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두 가지 암울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혼란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 평생 동안 간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및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초과하여 살게 됩니다. 저축액이 고갈되면 가족들은 의료급여를 신청하거나 대안적인 간호를 찾거나 고통스러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노인들이 자격을 얻기 전에 거의 모든 자산을 소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원을 받기 전에
평생 저축액을 소진하고 집을 팔고 재정적 안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의료급여 지원 요양원이 항상 사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부족, 낮은 품질의 음식 및 적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예산 제약 시설에서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료급여 지원 시설의 거주자들이 도움을 받는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여가 활동이 적고 간병인의 관심이 적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적 부담은 노인 자신을 넘어섭니다. 많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저축액을 고갈시키거나 퇴직을 늦추거나 빚을 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학 등록금 및 의료비와 같은 자신의 재정적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비용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가족들은 요양원을 결정하기 전에 대안적인 간호 옵션을 탐색해야 합니다. 가정간호, 지원생활 공동체 및 노인 공동주택은 종종 더 저렴하고 유연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지 않고 양질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식과 조기 의사 결정은 이 파괴적인 재정적 함정을 피하는 데 핵심입니다. 위험 3. 외로움과 사회적 연결 부족 위험. 다른 거주자 및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양원의 노인들은 심각한 외로움과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부족을 경험합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자동으로 내장된 사회생활을 제공한다는 가정은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룹 활동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질과 깊이는 종종 피상적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특히 이동성이 제한적이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정한 우정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더 빠른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요양원에 들어간 70세의 호라비 이재현 씨를 생각해 보세요. 대신 그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간략하고 사무적이며 진정한 연결보다는 간호 루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거주자들에게 물리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깊은 대화에 참여할 시간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선의였지만 종종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이상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날이 달로 바뀌면서 이재현 씨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한때 이웃과 교회에서 가졌던 동료애를 그리워했습니다. 요양원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부담이 아니라 실제적인 건강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면역 기능 약화와 관련이 있어 노인들이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부족은 대화와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뇌가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종종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경험하며 이는 염증과 전반적인 건강 악화에 기여합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익숙한 연결의 상실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한때 편안함과 정체성의 원천이었던 이웃, 오랜 친구 및 지역 사회단체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특히 멀리 사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적게 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방문 빈도가 줄어들면서 노인들이 잊혀졌다고 느끼고 이는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느낌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양원 환경은 항상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거주자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동 문제, 청력 어려움 또는 인지 장애로 인해 우정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빙고나 그룹 운동과 같은 예정된 활동은 일시적인 참여를 제공할 수 있지만 노인들이 이전 삶에서 가졌던 깊고 개인적인 연결을 거의 대체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가족들은 노인 공동주택, 세대 간 생활 방식 또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가정간호와 같은 대안적인 간호 옵션을 탐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노인들은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익숙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더 깊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심각한 위험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 노인들이 단순히 간호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데 필요한 인간적인 연결을 받도록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험 4. 일관성 없는 간호의 질. 요양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거주자들이 받는 간호의 질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설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많은 시설이 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 및 개인 맞춤형 관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받는 간호 수준은 직원 배치 비율, 교육 기준 및 전반적인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요양원에 맡기면 일관된 전문적인 간호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동 문제로 요양원에 들어간 68세의 은퇴자 최유진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가족은 온라인 리뷰와 멋진 투어를 바탕으로 시설을 선택했고 그녀에게 세심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녀의 일상적인 지원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도움을 기다려야 했고 약물 투여가 가끔 잊혀졌으며 수분 공급 및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항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과로한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각 거주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력 부족은 많은 요양원의 주요 문제입니다.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는 간병인 1명이 10명 이상의 거주자를 담당하고 있어 개인 맞춤형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너무 부족하면 거주자들이 옷 입기, 화장실 사용 또는 식사 도움을 받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홀함이 욕창, 감염, 심지어 심각한 낙상으로 이어져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간호 외에도 정서적 건강은 이러한 환경에서 종종 소홀히 됩니다. 많은 요양원의 노인들은 동료애와 사회적 참여를 갈망하지만 과로한 직원들은 주로 기본적인 의료 및 위생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관심 부족은 정서적 위축, 우울증 및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외로운 거주자는 신체적으로 소홀히 당하는 사람만큼이나 취약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관성 없는 교육 및 감독입니다. 일부 간병인은 헌신적인 전문가이지만 다른 간병인은 노인 간호, 치매 관리 또는 응급 상황 대응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직원 소진, 좌절감 및 감독 부족으로 인해 소홀함, 부적절한 약물 투여 또는 거주자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요양원 간호의 불확실성은 주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끊임없는 감독 없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동정심 많고 세심한 간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더 작은 규모의 지원 생활, 공동체 및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이 있는 가정 간호 또는 가정 내 노화 모델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탐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들이 일관되고 질 높은 간호를 받도록 보장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과밀한 시스템에서 단순한 숫자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 8. 학대 또는 방치 위험. 요양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가장 충격적인 위험 중 하나는 학대 또는 방치의 가능성입니다. 많은 시설에 동정심 많은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학대 사례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요양원에서의 학대는 신체적 상해, 정서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및 방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의사소통이나 학대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이러한 시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방치, 학대 또는 심지어 명백한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75세의 전직 엔지니어 정현우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낙상 후 전적으로 간호가 필요하게 되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은 그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의 팔에 설명할 수 없는 멍이 들고 그의 태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활발한 대화가였던 정현우 씨는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말을 꺼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후 가족들은 한 직원이 그를 언어적으로 학대하여 수치심과 고립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행히도 정현우 씨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며 그중 많은 경우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방치는 인력 부족 시설에서 또 다른 만연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목욕, 화장실 사용 또는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도움을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 방치되거나 고통스러운 욕창이 생기거나 부적절한 간호로 인해 탈수 및 영양실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방치는 심각한 감염, 낙상 및 심지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직원 이직률로 인해 악화됩니다. 즉, 거주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 및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의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학대는 또 다른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간병인 또는 관리자는 취약한 노인들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거나 개인 소지품을 훔치거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은 특히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너무 늦게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정서적 및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학대와 방치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부상,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불량한 위생 또는 개인 소지품의 분실을 주시해야 합니다. 자주 예상치 못한 방문, 직원과의 공개적인 의사소통, 간호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올바른 간호 환경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더 작은 규모의 지원 생활, 공동체 및 검증된 간병인이 있는 가정간호 또는 공동주택 모델을 탐색하면 더 안전하고 개인 맞춤형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도 말년에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존엄성, 존중 및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얻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상,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단절,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익숙한 이웃과 오랜 친구부터 소속감을 제공했던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평생의 연결을 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요양원이 사회적으로 참여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많은 노인들이 가족 및 외부 세계와의 깊은 단절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집, 교회, 사회단체 및
일상적인 루틴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도적인 상실감과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버려졌다는 느낌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같은 동네에 살았던 71세의 할머니 강수아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요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매주 말마다 손주들을 보고 옆집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매주 열리는 지역 사회 모임에 참석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사한 후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고 한때 그녀를 보러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가족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바빠졌습니다. 시설까지의 먼 거리는 즉흥적인 방문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그녀를 찾아오던 손주들은 이제 명절과 특별한 날에만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수아 씨는 잊혀졌다고 느꼈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힘들어했습니다.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단절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원이 없으면 많은 요양원 거주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한때 참여와 목적의식으로 번성했던 노인들은 종종 침묵과 비활동 속으로 위축되어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관계 유지를 위한 독립성 상실입니다. 노인들이 집에서 살 때는 지역 사회와 언제 어떻게 교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방문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능력이 종종 제한적인 교통수단, 엄격한 방문 시간 및 시설 정책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고 싶어 해도 강력한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장벽이 있어 단절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을 막기 위해 가족들은 노인들이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간호 옵션을 탐색해야 합니다. 가족 가까이에 있는 지원생활 공동체, 공동주택 마련 또는 가정간호 솔루션은 간호와 연결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영상통화, 계획된 방문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소중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사랑, 익숙함 및 의미 있는 관계로 둘러싸여 말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보존하는 간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삶의 마지막 장에서 잊혀졌다고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 7. 건강 변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요양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가장 간과되는 위험 중 하나는 건강 상태가 변했을 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면 필요가 어떻게 변하든 지속적인 간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요양원이 특정 수준의 간호로 운영되며 거주자의 건강이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노인들에게, 특히 인지장애가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 후 요양원에 들어간 74세의 은퇴한 소방관 윤성민 씨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는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진행성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자 요양원은 그의 가족에게 더 이상 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윤성민 씨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 전문 기억 관리 시설로 옮겨져 루틴을 다시 배우고 새로운 간병인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규칙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심각한 혼란과 고통을 유발하여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그를 더욱 위축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치매, 파킨슨병 또는 심부전과 같은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흔합니다. 많은 요양원은 기본적인 수준의 간호만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복잡한 의료 상태를 처리할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요구가 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면 종종 병원, 재활센터 또는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잦은 이동은 정서적 불안정, 불안감, 심지어 신체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란, 우울증 및 허약함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상태인 이사 스트레스 증후군은 시설 간에 자주 옮겨지는 노인들에게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험입니다. 또 다른 주요 우려는 이러한 이동과 관련된 관료적 및 재정적 부담입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간호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의료보험 또는 의료급여는 항상 전문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인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및 정서적 부담은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순환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은 가정 내 노화 모델 및 전문적인 지원이 있는 가정간호 또는 건강 요구가 변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간호 계획이 있는 시설과 같이 장기적인 적응성을 제공하는 간호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선택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년의 반복적인 이사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올바른 계획은 내일의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요양원에 모시는 결정은 종종 최선의 의도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숨겨진 위험을 완전히 고려하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선택과 관련된 유불까지 주요 위험이 있습니다. 독립성 상실, 지속 불가능한 비용, 외로움, 일관성 없는 간호의 질, 학대 또는 방치 위험,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건강 악화 시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요양원이 편리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그곳에 의존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과 가족의 마음의 평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독립성을 잃는 것은 단순한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이며 이는 정서적 고통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간호비용은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담이며 종종 몇 년 안에 저축액을 고갈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요양원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구조화된 환경이 항상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일관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여 노인들을 방치, 의료 과실 또는 불충분한 관심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특히 인력 부족 또는 관리가 부실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여 두려움, 외상 및 존엄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의 벽 너머에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노인들과 가족 간의 단절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적게 보게 되어 잊혀지고 정서적으로 버려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이 참여하고 싶어 해도 거리, 엄격한 방문 정책 및 교통 문제와 같은 물류적 장벽으로 인해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면 많은 요양원이 고급 의료 상태를 처리할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혼란,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를 유발하는 파괴적인 이동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정보에 입각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양원을 기본 선택으로 삼는 대신 가정간호
독립성을 강조하는 지원 생활 공동체 또는 노인 공동주택 모델과 같은 대안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은 간호, 자율성 및 사회적 연결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희생하지 않고 그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은 종종 예입니다. 올바른 계획과 사려 깊은 선택을 통해 노인들은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말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고 진정으로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장은 두려움이나 후회의 장이 아니라 존엄성, 편안함 및 사랑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채널을 지원하고 제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지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